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요.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15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하고 그렇게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엑셀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뜨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열어야 되니까 일단 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열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클릭해 주면 되죠. 찾아보기요. 찾아보기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처럼 열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버 커마를 1급 총정리라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우리 엑셀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모의라는 이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해서 5회까지 이제 쭉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2회 문제를 풀 거니까 2회 선택해주고 이제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 입력해라 그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지에 써져 있는 대로 이제 암호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호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문제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번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까지 이렇게 여러 개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이라는 이 시트가 있대요. 이 시트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음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이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의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30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A의 2번이다. 그러면 이제 대표자하고 써져 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영역, 이 전체 영역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영역에서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있대요. 주민번호가 지금 이 B열에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덟 번째 글자가 이이고라고 했어요. 여덟 번째 글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부터 여덟 번째가 지금 요 우리 성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 숫자예요. 요 숫자. 요게 이제 2번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2번이다. 그 얘기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1번이면 남자죠. 2번이면 여자.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여덟 번째 글자가 이랑 똑같냐 이제 그거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1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대출이라는 필드가 지금 2열에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이 대출1에서 월2라고 했어요. 월. 우리 여기 보니까 대출일은 연, 월, 일 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월이 4 또는 5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 월, 일이 들어있을 때 여기서 이제 4월 5월 그거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월만 꺼내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on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월을 꺼내오고 그 꺼내온 게 4랑 똑같아?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4 또는 5 그랬으니까 이 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두 번 걸어줘야죠. 4랑 똑같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조건 하나 써야 되고 5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조건 하나 써줘야 돼요. 그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는 또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5화라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주는 번호에서 여덟 번째 글자 그 글자가 2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주는 번호에는 요 2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요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막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여덟 번째 글자에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 그 꺼내온 게 2랑 똑같냐?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주민번호에 걸어놓은 그 조건이랑 대출일에 걸어놓은 그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죠. 이고로 묶였으니까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때 이 전체를 우리가 and라는 이 함수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조건은 j2의 2번부터 j2의 3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제 j2의 2, 3번 그러면 지금 U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조건 쓰고 결과는 j2의 5번 셀부터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j2의 5번 셀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작성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식으로 작성할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제목부터 써야죠. 그때 조건 제목은 이런 제목이랑 똑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됐더라. 해서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말고 여기다가 내가 식이라고 써도 되죠. 아니면 내가 함수라고 써도 되죠. 아무 글자나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이라고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 대출 1에 대한
그 조건을 먼저 좀 쓸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month하고 써주면 되겠죠. month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요 대출을 첫 번째 거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요 대출 1에서 월만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10 그렇게 이제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러면 month라는 요 함수를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컨트롤 X요. 그리고 그게 이제 4월이랑 똑같아? 5월이랑 똑같아?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또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5화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5화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내가 방금 month로 구한 그게 4랑 똑같아?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내가 월만 구한 게 그게 이제 5랑 똑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5화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4랑 똑같냐? 5랑 똑같냐?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해서 5화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출 1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 1에 요거 작성한 거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번호에서 8번째 글자 먼저 꺼내오자고요. 자, 중간에 이걸 꺼내올 거니까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가로 열어주고요. 이 주는 번호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 8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개만 꺼내와라. 성별에 해당하는 거 그거 한 개만 꺼내와라.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쌀한 거 요 주민 번호로 했기 때문에 2번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8번째 글자 꺼내왔어요. 꺼내온 게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얘를 2랑 똑같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민 번호에 대한 그 조건 끝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조건을 잘못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다고 하지? 생각 조금만 해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왜 틀렸냐? 우리 여기서 사용한 그 함수가 mid 함수잖아요. mid 함수 친구가 left라는 함수도 있고 right도 있어요. mid, left, right에서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는 문자예요. 문자. mid, left, right 그런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는 무조건 문자로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숫자 2랑 똑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문자 2랑 똑같냐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문자 2랑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줘야 올바르게 이제 작성한 겁니다.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찍어서 나왔어요. 주민번호에서 8번째 뭐가? 글자가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2랑 똑같냐 그거잖아요.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에서 나온 그 결과는 무조건 문자가 나오더라. 해서 문자 2랑 똑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주민 번호에 대한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주민 번호에서 쓴 이 조건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서 우리가 대출 1에 대한 그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주민 번호 그 조건이랑 대출 1에 대한 조건 이거를 우리가 and로 전부 다 묶어주면 되죠. 이거로 묶였으니까. 해서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and라는 함수 열어주고요. 이게 주민 번호에 대한 조건이요. 조건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대출 1은 아까 잘라내기 해놨죠. 그래서 컨트롤 V 눌러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end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조건 좀 보자고요. 요 조건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주민 번호에 대한 조건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대출 1에 대한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and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이제 우리 대출 1에 대한 그 조건이죠. 4월이랑 똑같아 5월이랑 똑같아 그거를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서 우리가 5화로 싹 다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작성해주면 조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문제 보면 결과는 이제 제2 5번 셀부터 표시하라 그랬죠. 그때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보여주세가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대표자하고 주민번호하고 대출일 요 세 개 필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필드 제목 대표자라는 제목, 주민번호라는 제목, 대출이라는 제목 요 세 가지를 미리 복사해서 결과를 볼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표자하고 주민번호 범위 잡아주고 컨트롤 키 꾹 누르고 대출을 찍어주고요. 요 세 개 제목 잡은 다음에 컨트롤 C요. 그리고 제2 5번 셀에 찾아가서 컨트롤 V요.
해서 요 세 개 제목 이렇게 복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필터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지금 저 고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급만 클릭해 주면 돼요. 고급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여 상자가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를 어디다 볼래?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현재 위치다 필터할 거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냐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결과는 제2의 5번 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범위 지금 이곳에 셀 주소가 들어있죠? 여기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선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가 범위가 다 잡힌 게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이곳 두 곳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이 세 개 필드 제목 복사해놨으니까 이 세 개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3명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번호가 전부 다 2번이 맞죠? 그리고 대출 1에 월을 보니까 4월달 거 있고 5월달 거 있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고급 필터 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요 식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기본 작업 1번 시트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도 하래요. 자, 문제 보니까 A3에서 H30번 그 영역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곽수현하고 요 대표자 이름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H30번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대출 금액이 있대요. 대출 금액이 지금 이 G열에 들어있죠. 이 G열에 들어있는 이 금액들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거는데 그때 이제 상위 3위 이내이거나 하위 3위 이내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걸로 하고 글꼴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적용해라 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3위, 하위 3위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상위 3위인 거를 찾을 때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대출 금액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상위 3위 이내 그러면 1등, 2등, 3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값을 구하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위 3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위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스몰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대출 금액 중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하위 3위 이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상위 3위 이내, 하위 3위 이내 요 사이에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지하고 스몰로 작성한 그 조건을 우리가 오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조건 2개라고 해서 조건 2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개의 규칙으로 그냥 끝내라는 얘기요. 자,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범위는 요만큼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규칙 유형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 찍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수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칸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조건을 2개를 쓸 건데 그 2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오아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오아라는 함수 써주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세 번째로 큰 값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요. 세 번째로 큰 값 찾을 때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라지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이 전체 대출 금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식을 쓰게 되면 대출 금액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가서 요 라지 함수 앞에 있죠?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이 라지 값이랑 비교해 주면 되겠죠? 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 라지에서 구한 게 세 번째로 대출금이 큰 금액이에요. 그거보다 크다 그러면은
1등, 2등 그게 나올 거고 같다라는 기호까지 붙여줘야 1, 2, 3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상위 3에 2거나 거기까지 작성된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하위 3위 이내인 거 구할 거니까 우리가 스몰이라는 함수요. 해서 스몰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이 대출 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출 금액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올 거고 그 금액이랑 이제 요 첫 번째 데이터랑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몰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첫 번째 셀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스몰 값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1, 2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같다라는 기호까지 붙여야 1, 2, 3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우화 함수 가로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우화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로 가서 이제 우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 조건식 쓴 거 잘 안 보이니까 좀 이따가 우리 셀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자세히 좀 보자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바꾸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G의 3번 셀이라서 우리 라지하고 스몰로 비교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 번호에만 달러를 붙인 거는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라지하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들어있는 셀 주소는 전체가 전부 다 달러가 붙어 있어요. 왜? 이 대출 금액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든 작은 값을 구하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출 금액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서식 버튼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이라는 탭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림꼴로 하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림꼴 하고 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꼴 색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해주고 표준색 파란색 찍어주고요. 해서 굵은 기울림꼴이랑 우리 글자 색깔 바꾼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미리 보기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지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위에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색깔이 바뀌었고요. 아래쪽 것도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이요. 그때 이제 작성할 때 제가 식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요 식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쓴 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라지라는 함수 가지고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어요.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금액 1등 금액이 나올 거고 2등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같다라는 기호를 붙이게 되면 이제 3등까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스몰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하위 3위 이제 구했습니다. 구해놓고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꼴찌 거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나오겠죠. 그리고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이제 하위 3위까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G3번부터 시작해서 그걸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G의 3번 셀부터 비교한 거죠. G의 3번 셀부터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상위 3위, 하위 3위 이내인 그 값들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때 요 조건이랑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우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식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2번 시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동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차트를 작성했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거죠.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상이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G4번부터 H1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럼 G4번 그러면 상여금이 들어있는 첫 번째 셀,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H13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이요. 요만큼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 그리고 수식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래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범위 지정 먼저 해주고 우리가 셀 잠금이나 우리 수식 숨기기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여 상자가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보호라는 요 탭이요. 보호라는 탭을 가게 되면 잠금이 있고 숨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셀 잠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 숨김이라는 거는 우리 수식 숨기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둘 다 체크해주고 확인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있죠? 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옵션이라고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 크기 및 속성이요. 세 번째 있는 거, 요 이제 아이콘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 속성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잠금하고 있죠. 그래서 요 잠금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우리가 잠금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잠금에 체크 표시해놓고 우리가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잠김 셀의 내용이랑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검토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죠. 검토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 우리 시트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보호 클릭이요. 시트 보호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입력해라. 그리고 메뉴에 뜨는데 여기에 문제 보게 되면 두 번째 조건에 보게 되면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아까 여기까지 풀었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잠김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김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하고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 앞에 보게 되면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잠긴 셀 선택 체크돼 있죠. 잠기지 않은 셀 선택하고 체크돼 있죠. 그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허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하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체크 표시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 끝났고 세 번째 지시사항 보게 되면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보는 방법을 바꿀 거니까 이제 보기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거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이제 페이지 구분선이 나타나는데 문제 보게 되면 이제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28번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B의 1번이다. 그럼 요 셀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H의 28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만 1페이지에 인쇄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차트 때문에 글씨가 잘려서 보이는 거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여기 아주 작은 글씨로 2페이지하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인쇄하게 되면 두 장이 나와요. 1페이지에는 요 내용이 나오고 2페이지에는 빈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요 2페이지는 없애야 되겠죠. 그때 요 뒤에 보게 되면 파란색 선 있어요. 그 파란색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그 앞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B의 1번 셀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열은 인쇄가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파란색 선이 요 사이에 숨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또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B열로 끌고 이동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 29번 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28번 H의 28번 그 영역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에도 지금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아래에 이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28번 행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28번 거기까지만 한 장에 이렇게 인쇄되게끔 파란색 페이지 구분선을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동영상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